601년에 국청사가 창건이 돼요. 근데 601년에 지자대사가 9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뒤 4년 뒤에 국청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진왕, 양광이 쉽게 말해서 수양제가 황제 되기 전에 지금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데 저것도 되게 재밌어요. 지자대사가 살아계셨을 때 자, 이쪽에다가는 부엌을 만들고 토를 잡는다는 거예요. 자, 이쪽에 승방을 만들고 몇 년 지나면 누가 저를 쥐준다 할 거다. 그때 너네 기억했다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국정사. 자, 안녕하세요. 101회 기념으로 돌아왔습니다. 천태사상. 천태사상이 굉장히 특이한 관점들이 있어요. 저도 천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거는 왜 저기에는 하필 3숫자가 나올까 나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천태에 대한 3. 그래서 천태 사상을 보면 수행과 관련해서 1심 3관 3이지 3. 삼재원용 이건 이론적인 거. 일념 삼천. 딱 보니까 3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중국 철학에서 이 3자가 안 들어갑니다. 중국은 그러니까 이진법이 제일 일반적인 거고 이진법이 음양오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양. 그 다음에 오진법이 오행. 그래서 중간자를 놓는다는 게 굉장히 약간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하고 우리 문화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국은 이진법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삼진법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는 3.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원래 전통적으로 쓰던 게 삼진법 문화였었기 때문에 단군 신화를 보면 3이라는 숫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래서 환인, 환웅, 단군, 3위 태백. 그 다음에 360가지를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풍백, 우사, 운사 이렇게 해서 3자로다가 내려오는 문화가 그리고 태양을 예전 사람들이 까마귀라고 생각했는데 태양의 정령이 까마귀라고 그 준오라고 하는 건데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중국의 한나라 때 화상석이라고 있어요. 무덤에다가 이렇게 뭐랄까 부조를 해놓은 게 있어요. 무덤 벽돌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거기 보면 그 까마귀가 나옵니다. 근데 중국 까마귀는 2조고예요. 다리가 2개. 그리고 고구려 고운벽화에는 3조고예요. 3조고. 이제 다리가 셋. 이건 이제 셋을 저는 이걸 약물로 해석을 하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3이라는 숫자가 하늘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짝수는 대부분 땅 이런 쪽이고 양기가 어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상징적인 거죠. 셋 달린 다리가 셋이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지팽이 짚고 댕겨. 뭐 이렇게. 그래서 다릅니다. 똑같은 까마귀라도 그게 달라요. 그래서 다리가 둘이냐 셋이냐를 보고 문화권이 어디까지 퍼졌느냐도 판단해 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구조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까마귀 이런 거 가지고 또 논문을 썼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3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중국에서 3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신흥 종교에서 이렇게 약 팔 때 하는 얘기가 천부경 얘기를 해요. 천부경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다 가짜입니다. 아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거거든요. 그 일제강점기 때 대충 지원해서 만든 건데 거기 보면 뭐 일석삼극이라는 둥 뭐 해갖고 그 3 숫자 얘기를 해요. 좀 그래서 그게 뭐 삼진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냥 쓸모없는 얘기고 중국에서 3 숫자를 가지고 나오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한시대 말에 양웅이라는 학자가 쓴 게 있어요. 그 태현경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경전입니다. 태현경 거기 보면 3숫자 삼진법. 그러니까 주역이 이진법인데 반해서 삼진법을 가지고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주역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선천역, 후천역이 있고, 그러니까 법기팔계, 문학팔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주역을 만드는데 그거는 삼진법 주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감동적이지 않구나.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야리한 약을 파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구한말에 나오죠. 연담문화에 2사람이 나오거든요. 연담문화에 2사람. 연담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 2사람이 나와요. 그게 하나가 최재우, 하나가 저 누구야?
정역을 썼었던 김일부입니다. 김항이라고 하는 사람. 그 김항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 후천적 말고 새로운 역법, 이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그게 이제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개벽이라는 게 개벽. 그래서 이 강증산과 이런 동학 천도교, 최재우 이런 쪽 야리한 것들이 흐름이 내려가면 나중에 강증산, 강일순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 강일순 밑에 이제 약간 좀 똘마니 중에서 가장 등치가 컸었던 게 차경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차경석, 보천교, 보천교. 지금 일제강점기로 말하면 지금 뭐하고 비슷한 거냐면 중국으로 말하면 팔운궁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 뭐 신도가 한 500만 뭐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해체됐죠. 그리고 그 강일순 계열, 그러니까 강증산 계열이 지금 남은 게 증산도하고 대순진리회. 다 이게 족보가 있습니다. 근데 김일부가 정역 만들 때 보면 막 하늘에서 뭐가 막 보이고 막 별로 소리가 다 있어요. 뭐 눈 뜨면 뭐가 보인대. 나 트랜스포머인 줄 알았다니까. 트랜스포머 1탄 보면 막 뭘 만지니까 막 뭐가 보이기 시작하거든. 그걸 막 그렸대.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좀 야리한 문화들이 있긴 있어. 그러니까 주역을 넘어서는 또 다른 뭐 어떤 코드를 만들어야겠다. 그게 이제 중국에서는 그 태영경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에는 정역이에요.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좋은 시도였었습니다만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그냥 철학적인 걸만 보면 그 정도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전한 말에 있었던 이 양웅 외에는 삼진법 얘기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게 누구냐면 진제의 대승기신론. 거기 보면 1심, 2문, 3대라는 게 최상용이라는 3대 개념이 나오거든요. 근데 천태는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천태의 저술에 대승기신론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대승기신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법장이라든지 원효라든지 다 대승기신론 주석서를 쓰거든요. 대승기신론이 중국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책을 꼽으면 저는 대승기신론이에요. 그 삼진법 체계를 그 양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몰려요. 그 사람은 제대로 태영경이 아마 검토가 안 되고 끝났거든요. 철학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전한 말에 이 사람이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전한하고 후한하고 가르는 사이에 잠깐 왕조가 있었죠. 그게 왕망의 신나라. 왕망의 신나라. 왕망 태양산 가면 태양산맥 가면 왕망 얘가 나와요. 거기가 왕망령. 거기가 왕망이야. 왕망이라는 사람 밑에서 벼슬을 하고 대우를 받았는데 후한 광무제 유수가 의해서 후한이 금방 들어서니까 그렇게 되면 그 협조했던 사람은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사람들의 문헌은 아예 볼 생각을 안 해요. 옛날 사람들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 건 검토 대상이 안 돼. 아예 그냥 저는 그냥 무시해도 돼. 이렇게 해서 묻혔던 건데 그 뒤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삼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삼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에 대한 거를 화두를 갖고 있어야 돼. 화두를. 저는 저 화두를 어디서 풀었냐면 중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중국 지도는 한 50번 그린 것 같아. 맨날 똑같아, 지도도. 이렇게. 이게 이제 강남, 이게 화북. 그리고 여기에 만리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위에가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선비, 홍로, 갈저강 이 5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선비족이었고 선비족이 나중에 관농 집단이라는 걸 형성하면서 8개의 나라, 조그만 나라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대주주, 8개의 대주주를 형성을 해요. 기업으로 말하면. 최고 대주주. 그래서 그 대주주 중에 한 명이 황제가 됐어. 그게 수문제 양견이야. 그리고 또 다른 그 대주주 중에서 당나라 왕이 나와. 당국공이라고 하거든요. 당국공이 황제가 돼. 그게 당고조 이연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 팔주국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는 수국이었고 하나는 당국이었어. 그래서 수국이 자기가 나라를 세우니까 수나라가 된 거야. 내 위치가 수나라 국이라고 하는 게 천자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서 임금이 다스릴 수 있는 게 국이거든요. 국. 천하는 천자가 다스리고
이 황제의 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국의 리더인 거야. 그래서 이걸 국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국 안에 다시 가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가, 가를 다스리는 사람을 대부라고 하는 거고, 대부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국가라는 개념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주국은 저렇게 천하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들. 그래서 이 선비족을 리더로 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있는 거고, 얘네가 내려오죠. 그래서 이게 유목문화, 이게 화북문화, 이게 강남문화거든요. 이 세 개를 하나로 아우르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이 세 개를 통일하려고 했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회삼귀일이죠. 세 가지가 하나로 돌아가는. 그래서 저 셋을 하나로 융합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삼진법 체계는 굉장히 이질적인 거예요. 굉장히 이질적인.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3이라는 숫자가 깔끔하게 안 떨어져. 이게 중간자를 놓는 거거든. 이것과 이게 아니고 거기에 애매모호한 게 하나 들어오는 거야. 알딸딸함. 그래서 이거를 피한다고 사람들이. A냐 B냐 이렇게 하는 거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한다. 야, 이러면 양자역학이다. 슈레딩거의 고양이 이런 거 아세요? 그 고양이는 죽은 동시에 살아있다. 씨, 뭐 장난해 지금? 그게 양자역학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고. 그 고양이는 죽은 동시에 살아있대. 여러분은 뭐야? 죽은 동시에 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규정해? 그거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어. 그러려네. 아인슈타인도 그랬대잖아. 그런 얘기, 양자역학 얘기하니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개망신 당했지. 지금 양자역학이 대세로 오면서 아인슈타인이 옛날 사람 된 거지. 그 한계 속에 존재하는 거다. 아인슈타인도 한계 속에 있었을 뿐이다. 이렇게. 아무튼 가봅시다. 그래서 이 삼자가 나오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공가중 삼재예요. 공가중 삼재. 요거는 이제 해문 스님이 저 천태대사 스승이 해문이잖아요. 해사, 해문. 그 다음에 천태지자대사, 장안간정. 그 다음에 해위, 지위, 현낭. 그 다음에 나중에 현계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 공가중 삼재라고 하는 거를 해문 스님한테 왜 하대? 몰라. 저 해문 스님이 어느 정도 대단한 사람인지 뭐 정확하게 제대로 잘 안 나와서. 그래서 저 공가중 삼재가 원래 중론의 삼재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는 세계의 눈,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공가중 저것만 알면 저게 다 이해가 돼요. 한꺼번에. 진짜 쉽게 설명을 해줄게. 이거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나 아니면 저걸 저렇게 쉽게 설명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자꾸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더 비호감이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공가중이 뭐냐면 뭐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기억하세요. 내가 꿈을 꾸고 있어. 이 세계가 꿈인 거예요. 꿈에는 실체가 없죠. 이 전체. 이게 공이야. 근데 이 안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학교 가는 꿈을 꾸고 있어. 군대 가는 꿈 꾸면 대박인데? 야, 씨, 이거. 꿈이라도 싫겠는데?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예요. 가는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설됐다. 실제로 그것은 실체가 있느냐? 실체는 없지. 꿈이라는 게 실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공인 거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은 있잖아요. 그게 가예요. 거짓. 가짜. 하지만 저게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 왜? 내가 꿈을 꾸고 있는 상태에는. 내가 군대 가는 꿈을 꾸잖아? 싫지.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은 중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냥 현상은 나랑 관계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고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공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본질 그게 아니고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작용으로서 전체. 꿈 전체가 공인 거야. 실체가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돌아가는 것들이 현상에서 나랑 관계없게 그냥 돌아가는 것들은 그냥 가일 뿐이야. 그건 큰 의미가 안 돼. 내가 거기에 딱 처하면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재난지원금을 줘. 뭐 정부에서 어떻게 추경을 해서 줘. 전체 국민에게 다 주겠습니다. 아, 그러면 고맙지. 뭐 그런가?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지. 어디까지만 주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걸리나? 내가 거기 해당되나? 이게 들어가서 본다니까? 아니,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게 중부분이야. 이해가 됩니까? 나랑 관계되는 거. 그게 의미점.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된 현상, 거짓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은 의미예요. 나랑 관계되는 거. 나랑 직접 관계되는 거. 대충 이해되시죠? 하지만 한 번 더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 해문 스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걸 한 번 더 네가 더 생각해봐. 이게 지금 천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가장 큰 핵심이거든. 야, 이것과 공하고 가하고 중이 따로 분리될 수 있는 거냐? 공 속에 가나 중이 들어가 있지. 가 속에는 이게 못 들어오나? 어차피 다 실체가 없는 거잖아. 야, 중 속에도 이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화엄까지 그대로 넘어가는 제일 중요한 철학책이에요. 상즉 상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A, B, C가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은 각각으로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동시에 A 안에는 B, C가 포함된다. B 안에는 A, C가 포함된다. C 안에는 A, B가 포함된다. 저거는 인도 사람들은 저 생각 거의 못합니다. 저건 철저하게 중국식 사고예요. 뭐 인드라망이 어떻고 다 뭐 그런 얘기를 근거를 대서 뭐 인도 거예요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인도식으로는 그런 식 사고 어렵습니다. 왜? 인도는 카스트 제도 같이 분리가 돼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섞인다는 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건 계급제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중국도 계급제가 있잖아요. 당연히 귀족이 있고 일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하지만 그거는 피로 나뉘는 게 아니고 인도는 피부색으로 그냥 딱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여차하면 뒤집으면 바뀌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아? 지금 내가 귀족이고 왕인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나? 그게 맹자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벌써. 야, 뒤집으면 씨 되는 거지. 뭔 소리야. 그래서 그것 나와요. 그 걸주라고 하나라 말기, 그 다음에 은나라 말기에 폭군들이 있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자왕과 아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 왕조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성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왕을 죽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그거는 신하가 임금 죽인 거 아닙니까? 맹자한테 이렇게 따져.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 그랬냐면 필부를 죽였다는 말은 들었어도 내가 신하가 임금 죽였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걔네는 임금의 도덕적 의무를 결하는 순간에 걔네는 임금 자체가 아니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본질적 평등을 얘기하고 있잖아. 본질적 평등. 인도는 신분이 바뀌어도 그 평등 구조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차등이라니까. 그게 나중에 현장 스님 얘기에서 그대로 나와. 인도는 끝까지 오성각별설. 신분을 그러니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달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요거를 구분하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현장 스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가 저 중국에서 훅 갑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한테는 안 맞아요. 이랬더니 개연 스님이 신라바드라 개연 스님이 당신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부처님 정설이야. 뭔 헛소리야. 맞든 안 맞든 가서 얘기해. 그래서 얘기했다가 법상종이 날아갔잖아. 중국은 평등 구조라는 게 기본에 깔려 있어요. 왜? 우리는 다 동일하게 얼굴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런 상황 속에서는 그리고 맹자에 보면 그게 있어요. 만물개비화. 만물이라고 하는 게 모두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게 통체적 논리 구조거든요. 그러한 식의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이 철학 체계예요. 상직상입이 서로 즉하는 거고 서로 안에 들어가 있다. 서로 간의 관계성, 요거는 현실적인 관계성, 그 다음에 서로를 포함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부모 자식 얘기를 하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부모가 있고 그다음에 자식이 있는 거다. 당연히 이건 생물학적으로. 하지만 자식이 있을 때 부모라는 명칭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식이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죽으면 이 사람은 존재는 하지만 부모는 아닌 거지. 그래서 부모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시성이 있다. 그게 상즉이야. 그리고 그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다. 함섭한다. 이거는 이치적인 얘기예요. 나중에 화엄 얘기할 때 저 얘기를 또 한 번 해드릴게요. 그게 화엄에서 이제 저걸 계속 발전시켜서 화엄에서 이따시만하게 만들어요. 이따시만하게 만들어.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깨달음이고 모든 티끌 하나가 전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본질적 평등은 되지만 그 본질적 평등에 묻혀서 나중에 개별성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벌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거든. 화엄은 그걸 간과했다고. 나중에 근데 현계다면을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타고 들어가면 굉장히 재밌는데 못 타고 들어오면 야, 저게 이제 오래 하더니 그만할 때가 됐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초심을 잃었어. 저 스님이 초심을 잃었어. 뭐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논리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봐봐. 꿈속의 부분은 꿈속 전체를 포함할 수 있다.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꿈속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이게 뭐랄까 하면 허상이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것들도 사실 본질과 다른 건 아니에요. 꿈속에 있는 쉽게 말해 나무가 꿈 자체하고 뭔 차이가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포함할 수 있대요. 요거 부분은 아무튼 제가 화엄에서 그 화엄이 저게 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대충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3의 논리 구조를 그대로 쓰면 뭐가 벌어지냐면 선비족이 이 둘을 포함할 수 있고, 이 화북이 이 둘을 포함할 수 있고, 이게 이 둘을 포함할 수 있으면 이건 다 본질적 평등이 되죠. 본질적 평등을 얘기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현상적 차별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안 그래. 예. 우리는 인간으로서는 동일해. 하지만 나이 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예를 들어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차등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본질적 평등에서는 똑같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야. 이러한 논리 구조가 나중에 화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요. 통일시대 시대 때. 그게 화엄 불국사라고 하는 절입니다. 부처님 나라 안에서 백제인 고구려인들은 다 평등하다. 그럼 진짜 평등했겠냐?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 논리 구조, 그거 제가 나중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평등 구조를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체가 하나의 통일 왕조에서 이데올로기로 참 좋죠. 왜 우리가 다 370년을 쪼개져 살았는데 왜 우리가 너네랑 같은 민족이냐? 뭐냐?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냐? 아니야. 우리에게는 그것을 초월하는 공통분모가 있어, 이 자식아. 다 멋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저거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천태종이 저걸 작동을 시켰고 나중에 화엄종이 당해서 저거를 방아쇠를 당겼기 때문에 하나의 중국이 간 거고 유럽은 저거를 실패했어요.
로마 이후에는 저게 안 됩니다. 그래서 유럽은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적 이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힘으로 밀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으로 누른다고 그게 뭐 한 몇십 년 있으면 아니면 몇백 년 동안 지배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 이런 데 얼마나 오래 지배했는데 수백 년씩 지배했어요. 그리스 그 오스만 투르크가 1차 대전 때 이렇게 하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되니까 바로 그러면 우리는 분리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사상적인 걸 넣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힘이 안 내려간다니까요. 근데 중국은 저게 천태가 어떻게 보면 중국 역사에서 최고로 잘한 일 중에 하나예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개념. 그거를 영토적으로 처음 생각해낸 사람은 사실은 진시황이에요. 근데 그 진시황은 여기까지였었고 위진남북조를 거치면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를 하나의 이념으로 통합시키는 게 천태라니까. 네, 천태라니까. 그래서 천태를 보면 수행법은 일심삼관이에요. 일심. 한 마음에 요 공과중 세 개를 다 이렇게 본다. 한 마음 속으로 내 유심주의예요. 하나로서 공과중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저거는 맹자의 아까 얘기한 만물계비와 만물이 모두 다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이런 정도 사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저거는 천태가 맹자 영향을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맹자가 뜨는 거는 당 말부터 뜨기 시작해요. 맹자는 순자한테 한번 씹히고 비십이자 편에 한번 씹혀서 너 같은 놈도 선생이냐? 라고 순자한테 한번 씹히고 그때 맹자만 씹힌 게 아니고 맹자의 할아버지 정도 급에 해당하는 맹자의 선생의 선생급 정도에 해당하는 자사도 씹힙니다. 자사가 공자 손자예요. 공급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중용 쓴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도 씹히고 그러니까 순자는 아니면 아니라 그래요. 그냥. 그랬다가 나중에 맹자가 언제 뜨냐면 당 말에 뜨기 시작하거든요. 불성사상 이런 거 그러니까 인성론이 불교에서 강력하게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선종이 유행하고 막 이러면서 불교를 상대할 수 있는 유교의 아이디어는 없냐? 이렇게 해서 막 찾다가 맹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태가 맹자의 영향을 받았다. 그건 아니야. 하지만 맹자적 요소가 맹자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중국 철학 안에 그런 범주들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천태가 하나를 잡은 거죠. 천태는 강남 문화예요. 저게 지금. 도가적 강남 문화에서 지금 기반한다고. 이 사람이 활동 무대가. 그래서 일심삼관이라는 건 실천 수행과 관련해서 그 세 가지가 내 안에 있다. 내가 이렇게 마음먹기 따라서 이것들을 다 통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걸리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저거를 관조하는 순간 그냥 깨달음이야. 단 현상에서 그럼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 부딪히는 것 자체도 깨달음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삼재 원용, 그 삼재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서로 다 상접상인 관계다. 서로 이렇게 서로 포함 관계다. 그게 원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근거가 뭐냐면 이 회삼기일입니다. 법화경의 비유품에 나오는 회삼기일.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불난집에 애들이 놀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야 나와라. 이러니까 애들이 노는데 너무 정신이 팔려가지고 집이 너무 크대잖아. 예전에 그 러브스토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집이 막 집 안에서도 막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막 이런 집이래. 그래고 너무 커가지고 애들이 불이 났는데도 불이 너무 멀리서 이렇게 쫙 타고 들어오니까 모른대잖아. 그러니까 야 차 사줄게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차 받으려고 나온대잖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잖아.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겠다. 그러니까 양수레 갖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소나타 얘기하니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자 그랜저 얘기하니까 그랜저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랜저 위에 저 뭐지? 에쿠스 맞나? 뭐 아무튼 뭐 그런 거. 그렇게 해서 얘기하니까 나오는 사람이 있더래. 나온 애들이 있대. 그래서 세 종류가 나왔대. 그게 누구냐면 성문 영각 보살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고 난 뒤에 얘네한테 실제로 이것들을 준 게 아니고 아버지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얘네한테 뭘 줬냐면 40억짜리 포르쉐를 사줬대. 그게 일불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문영각 보살을 넘어서는 더 대단한 것들. 그러니까 뭐냐면 너네는 성문영각 보살에 얽혀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대승불교가 보살주의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보살주의를 넘어서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너네는 다 붓다가 될 수 있어. 그런 찌리한 데 하지 마. 너네는 다 붓다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세 가지라고 하는 이러한 차등적 모습들도 실제로는 하나로 다 돌아간다. 그게 회삼귀일이에요. 이 셋이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중론에 나와 있는 공가중 삼재하고 요걸 가지고 이제 철학적 기반들을 확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 체계로는 원리 체계로만 얘기하면 삼재 원흉이고, 그 다음에 수행으로 하면 내가 그거를 관조로 해가지고 일심삼관, 공가중을 내 마음 안에서 자유자재로 딱 보는 거죠. 그리고 일념삼천이라는 게 나아요. 일념삼천. 한 생각 안에 삼천이 들어와 있대.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다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일미진중 함시방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 법성계 할 때 나오잖아요. 한 티끌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똑같은 사고방식이에요. 뭐냐면 그 삼천이 뭐냐면 화엄경에 10개라는 게 있대. 모세에게도 10개가 있잖아. 10개에 3개. 그러니까 자, 육도 생각하시면 돼요. 지옥, 악귀, 그 다음에 축생, 인간, 아수라, 그 다음에 천상, 신들. 그리고 여기에 성문, 영각, 보살, 붓다. 그래서 10개, 10개. 10개에 3개. 불을 이 10개로 놓는 게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불은 이거를 다 포함하는 관계냐, 아니면 이것과 대등 관계로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 이게 굉장히 이런 것들 다 재밌어요. 열반 뒤에도 자격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불을 독립된 종죄로 볼 거냐, 아니면 포함 관계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재밌어. 아무튼 그 10개, 10개가 자기네들끼리 이게 또 뭐 10개씩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게 각 하나의 개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9이 그 안에 또 포함되는 거예요. 네? 9이. 여기에 9이 포함되고, 나머지 9이 포함, 여기에 나머지 9이 포함되고, 여기에 나머지 상즉 상입밖에 없다니까. 이거 폐 일어나면 상즉 상입이에요. 그래서 9개씩 다 들어가면 이게 100이 된대.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된대. 그리고 저 밑에 이게 법화경의 방편품에 보면 10여시라고 나와요. 그와 같다. 10가지의 그와 같은 것들 나오거든요. 그 10가지도 하나의 속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그 다음에 이건 본질, 성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본성할 때 얘기하는 그 본질, 그 다음에 체는 본체라는 거고, 이거는 작용력,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개별로 가지고 있어. 그래서 여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이 되겠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법화경 방편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천태대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오점이에요. 낚인 겁니다. 낚인 겁니다. 그때도 이게 낚인다니까. 지금하고 시절이 똑같아요. 천태대사가 원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전을 보면 저 해석이 아니야. 저게 아니야. 근데 당신이 볼 때는 저게 대단한 구절로 보인 거야. 그렇게 해서 당신이 천태의 특징은 경을 해석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걸로 경을 보조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게 천태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화엄종 같으면 경전 중심이고 텍스트를 어떻게 해서 잘 해설할까를 중심으로 한다면 이거는 내 생각을 경을 가지고 짜맞춰서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예전이 아니고 저보다 후대 이제 남송 시대에 가면 제가 굉장히 멋있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육상산 육구연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전에도 제가 한 번 정도 해드린 것 같은데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 그거하고 그게 굉장한 명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흥이 없네.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일 뿐이다. 내 마음에 각주단 거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선종이죠. 딱 선종이죠. 이게 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거든. 근데 선에서 그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못해요. 선은 약간 언어도단 비슷하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약간 알딸딸한 말로 한번 이렇게
쳤다가 다시 뺍니다. 근데 이 양반은 유학자답게 깔끔하게 정리를 했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쉽게 말해서 경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마음을 주석한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체가 돼서 모든 경전을 회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 사고가 사실은 천태에서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 주장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맞는 경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도 쓰고 그다음에 화엄경도 쓰고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다른 경전들도 막 쓰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 그리고 거기서 중요 구절만 뽑느냐? 중요 구절을 안 뽑아.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구절만 딱 뽑아. 그러니까 그게 경전의 전체 구절에서 중요가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논리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때 제일 필요한 구절이 뭔가 그걸 뽑아. 그렇게 해서 저게 10여 시라는 거를 꽂혀가지고 딱 얘기를 했거든. 원전이 저렇게 안 돼 있어. 번역상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야. 그러니까 낚인 거야. 천태대사도 원전 파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낚였습니다. 낚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아유, 뭐 제대로 낚였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뜻이 있는데 구절이 아니야. 그런데 이 양반은 이거를 대단하게, 그러니까 자기 철학 체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렇게 해서 놓고 대지도론에 보면 요 삼종세간이 나온대잖아요. 그래서 중생세간, 국토세간, 오음세간,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중생 중심으로 볼 거냐, 국토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 중심으로 보는 거고 오음은 본질이에요. 저거를 저렇게만 보는 게 아니고 저게 종류가 많아요. 보통 저희가 외우고 있는 건 이제 기세간, 중생세간, 지정각세간 뭐 이렇게 외우거든요. 다 삼종세간 룰이에요. 그래서 저것까지 곱하니까 3천이 된대. 10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 10을 곱하고 다시 3을 곱하니까 3천이 된대. 요게 사람 한 생각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생각 속에 한 생각 속에 우주가 다 들어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육상산, 육구연이 얘기했잖아요.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 저걸 복잡하게 쫙 천태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육상산이는 이런하면 내 마음이 우주고 우주가 내 마음이다.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육상산이 더 대단한 사람이냐? 천태가 없었으면 저런 그 다음 단계를 얘기 못해요. 저런 얘기들이 한참 거치고 나니까 그거를 탁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알아듣죠. 야, 뭔가 대단한가 본데 머리 복잡해. 저거 외우기도 힘들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하지만 육구형 같이 그냥 딱 자르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단도직입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저는 그 얘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게 선적 용어예요. 단도가 뭐냐면 짧은 칼. 직입이 뭐냐면 북 쑤신다는 거예요. 영화 친구의 장동건 죽을 때처럼 쑥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두절미하고 그냥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 멋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거 보면 막 5만 대만 막 이렇게 개똥폼 잡다가 총 맞아 죽고 막 이런 거 있거든. 아니고 그냥 딱 필요한 만큼만 딱 끝! 경기 끝! 이렇게 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불교식으로 줄이면 상급상입이고, 아까 육상산식으로 줄이면 우주가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우주다예요.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3이에요. 3을 하나로. 그 3이 이 3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런 식의 말을 하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새로 수나라를 만들었고 370년 만에 통일한 입장에서 이게 재분열하려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어떻게 해서든지 얽어야 되는 상황에서 땡큐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지지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 과제를 천태대사가 수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태는 그런 쪽에 어떠한 아이디어를 딱 내주고 저게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천태가 거기까지는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천태 법화 3대부 뭐 법화 오소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태 오소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천태는 몰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지위, 해위, 혈랑 이때 장안 간정까지만 딱 대다가 왜 몰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사상의 중심이 여기가 양주거든요. 양주. 그러니까는 수양제가 결국 자기가 좋아했었던데 자기는 수도는 여기 장안에다 정해놓고 대흥에다 정해놓고 양주 쪽에서 마지막 최후를 맞으니까. 그런데 당나라가 들어서면서는 장안 낙양 중심의 문화가 꽃을 피워요. 강남에서 안 되죠, 이제는. 거리상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판이 옮긴 거야. 뭐가 똑같은 거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북이 주도를 하고 있다가 우리 서울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이라는 게 굉장히 작았어요. 그리고 강남 같은 데를 막 편입시키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다 논밭 이런 데였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금을 쭉쭉쭉쭉 긋고 강남 개발이 되면서 서울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쫙 옮겨왔어. 그러면 강북에서는 거기서 잘 나가 봐야 강북 스타일. 그건 강북 스타일. 이해가 됩니까? 손태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점은 뭐냐면 지자대사가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지자대사가 머리가 좋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스승이 머리가 너무 좋으면 밑에 사람이 따라가기 바빠요. 원래는 스승을 계속 넘어서면서 사상이라는 게 발전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공부하다가 죽어.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넘기 전에 내가 죽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불초자라 그래요. 아버지를 닮지 못한 사람. 불초자식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닮을 초자거든. 내가 뭐 찌리해서 아버지만 못한 거예요. 근데 스승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넘어서는 아들이 나오고 넘어서는 제자가 나와야.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를 갖고 싶으면 스승을 넘어서는 게 은혜를 갚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속하는 거예요. 천태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이걸 큰 거를 벌려놨는데 밑에 사람으로서는 따라하기 어려웠던 거. 또 하나는 사상계의 중심이 완전히 극점부를 해가지고 딴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자기네가 발 내밀자니 좀 쪽팔리고 그쪽에는 이미 또 다른 판이 깔려 있고 우리가 딱 옮겨갈까? 이게 쉽지가 않지. 그렇게 해서 천태는 역사 속으로 점점 기울게 되다가 나중에 형제다면이 나오면서 다시 천태종의 부흥을 외치면서 또 그런 이야기 어디서 듣겠어요? 여기서 그건 훨씬 뒤에 얘기할 거예요. 왜? 이제 천태 저 3대부 얘기하고 5서부 얘기 잠깐 해드리고 나중에 당나라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당고조 이연이 나타나고 당태종 중국 실존 성군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당태종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자기 동생 마누라를 부인으로 놓았다. 이런 또 이런 진귀한 이야기 제가 여기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천태종의 메인 부처님은 관세음 보살님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 보살 보문품이라고 있잖아요. 오늘날 관세음 보살이 사실 지금 같은 위상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 천태종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곡삼부경이 법화경하고 금광명경하고 인왕경이거든요. 호곡과 관련된 대표적인 세 경전 중에 두 경전을 천태종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태대사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겠구나. A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 바이오에서 황제 감로수를 선물로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